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김지영입니다. 이번 추석이 굉장히 앞쪽에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8월부터 추석을 네.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시나요? 아, 물론 뭐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네. 내려갈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네요.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가요? 예. 운전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자, 코레일 승차표 예매가 8월 1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그리고 지정 대리점 그리고 열차역에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레일 예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희 고향에는 뭐 기차가 안 가가지고. 그래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예매를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네. 그 자주 타시겠어요? 예, 근데 자주 타려고 해도요. 네.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릭을 하면 뭐 전산망이 전혀 뜨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PC방을 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뭐 예매하는 게요.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모쪼록 이번 올해만큼은요. 이게 원하시는 차표를 꼭 얻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상막하 투미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재명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장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네. 예, 뭐,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남은호 멘토님도. 네. 참, 얼마 전에는 어디였나요?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에서 네. 또 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르헨티나가 돈 빌렸다가 이제 또 안 갚는다고 하네요. 네, 예, 그렇죠. 디폴트를 그냥 과감하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장 역시나 미국장도 2% 가까이 폭락을 하고 유럽장도 만만찮게 지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희도 솔직히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르헨티나 과거에 이제 외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 폭락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들의 성질이 미국계보다는 유럽계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들은 통상 이제 그런 쪽에 영향 잘 안 받더라고요. 한번 들어왔다면 그냥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이제 내려앉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 같아요. 뭐 외국의 글로벌 위기가 네, 네. 뭐 군데군데 키프로스부터 우크라이나 뭐 안 터지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면역이 좀 생겼다고 보이지 않나요? 이제 뭐 아르헨티나 정도는 뭐 야, 니네 뭐 마음대로 해라.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별로 이제.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시장에서. 그렇죠. 오늘 근데 코스닥은 또 반대로 그죠? 네. 강했습니다. 그죠? 네. 네, 코스닥은 왜 또 그렇게 강했을까요? 아 진짜 뭐 요즘에 뭐 코스닥 하면 전 종목이 뭐 잡주요. 뭐 안 떨어진 종목을 네.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코스닥을 이렇게 좀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아, 예. 예. 버릇게 떴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도 어제 진짜 마이너스 2.5% 생각지도 네. 않는 그런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막판에 또 오후장에서 뭐 1% 내외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떨어지다 말겠지 했는데 오히려 네. 급등을 시켜버려서 역시 시장이 예측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코스닥에서 요즘에 이 종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예, 다음. 아, 예, 다음이 뭐 강력하게 좀, 네. 좀 뒷받침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농담 삼아 이제 다음에 사셔야 된다 이러다가 10만 원 넘었을 때 Y 시간 통해서 다음은 이제 이번에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 500원 한답니다. 500원. 이거 삼성전자 보유해가지고 어디 이제 중간 배당 받으면 뭐 부페라도 한번 갈 줄 알았는데 자판기 커피 뽑기에도 영 어려운 500원. 참 그러니까 껌값이네. 예, 너나 먹어라. 껌도 예. 500원짜리 몇 개 안 들었을 예, 거예요. 몇 개 안 들었죠. 예, 진짜. 이렇게 배당을 작으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뭘 많이 하자고 지금 합니까? 배당 좀 많이 주라고 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500원이나 주면 됐지 뭐. 이런 분위기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급락해서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코스피 지수도 올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130만 원짜리가 5,000원도 아니고 500원. 이거 요즘 어린이들 뭐 네. 용돈도 100원짜리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 안 주잖아요. 뭐 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렇죠. 뭐 10,000원짜리 주는데 네. 이거 참 국민을 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마음에는 네. 그래도 신사임당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또 그렇죠. 삼성전자 투자하는 또 맛이 네. 있을 건데. 자, 오늘 제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라고 하면 증권사죠. 증권사가요, 화요일날 1,100억, 그리고 수요일날 400억, 그리고요, 목요일날 3,700억, 그리고 오늘 3,000억. 투신이 막 팔아대니까, 이 금융투자 증권사는요, 이번 주에 완전히 엄청나게 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증권사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담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 우리 7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투신이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투신이 증권사가 1,000억 이상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만 한 8,000억 정도 매수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프로그램도 보면 요즘에 그냥 물론 프로그램 차익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지수 자체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비차익 거래도 굉장한 규모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 놓고 봤을 때 이게 비차익 거래를 하는 게 네. 나무르멘토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그 유럽계 자금이 예. 비차익 거래에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네. 그 외부 변수에 오늘 같은 날은 비차익 거래에서 좀 매도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오히려 네. 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요. 5,900억,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예,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코스닥을 좀 샀어요. 네. 그래서 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까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너무 팔아갖고 좀 미안해서 조금 사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예. 다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오히려 이런 매수 기회로 좀 잘 활용을 하면 네네. 종목별로 단기적으로도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코스닥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팰 만큼 팼고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됐지 않았나. 참 이게 이제 코스닥이 선물도 없고 하니까 해치도 안 되고 예, 거래량이 그렇죠. 없는 종목들은 예. 또 거래가 사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예. 조금만 팔아도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래도 뭐 며칠 전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 막 한가 그냥 들어가는 한가를 뭐 때려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예. 장인 같은데 참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그 종목들 뭐 실적 확인하고 네. 그런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마음만은 좀 편안한. 네. 예. 또 한 가지만 더 않을까. 제가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 왜 자꾸 좀 질문을 하세요? 아이 오늘 잘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 말씀이 제일 빠르신 분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빠릅니다. 그 코스닥 종목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급락이 들어와가 손실폭이 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 전반적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져요. 네. 예, 계속 떨어지고 특히 뭐 코스닥에서 삼성전자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야 이제 다 떨어졌겠지.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네. 예. 아 이제 다 떨어졌겠지. 또 떨어져요. 네. 이런 종목들은 네. 과감하게 네. 예, 뭐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좀 덜 떨어지는 종목 있고 좀 기관 외인들 좀 사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뭐 다 팔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손절하고 한쪽으로 좀 모으는 방법도 압축하는 네. 방법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뭐 코스닥의 전문가이시고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꼭 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 들었습니다. 대형주는 대신에 풀어주세요. 대형주는 뭐 이제 코스피의 8월 장세를 네.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8월 장세, 코스피 장세가 계속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불을 당기고 나면 이게 이제 용광로처럼 끊어가지고 완전히 솥단지가 녹아버리기 전까지는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렇게 이 투기 자금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빼고 거의 도망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고 대형주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은 제일 마지막에 올린다는 거죠, 항상. 다른 거 다 올려놓고 진 다 빼게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이래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튼 8월달 장세 저는요 굉장히 강한 장세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상승가 이 정도 상승 가지고 조정이 강하게 오겠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강력한 매수 기조에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세니까 순환매가 들어올 종목들을 길목지기게 하는 전략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만. 저도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코스피가 워낙 또 강하고 또 기관들 매매 행태를 보면 코스닥 종목 좀 잘라서 네. 예, 돈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뭐 대형주 쪽으로 올라가는 종목 좀 따라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네. 종목별로 좀 오버슈팅도 나오고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일단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좀 주도를 하는 장세니까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네, 네.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 또 증권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갈 때 네. 좀 잠깐 좀 눌려줄 때 아니면 뭐 외부 변수에서 좀 빠졌을 때 그런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하면 나름 좀 좋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뭐 동일한 장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관점, 강세장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들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이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다음입니다. 다음. 참, 다음이 정말 핫합니다. 핫해요. 야, 이게 지금, 사실 뭐 다음이 이 카카오톡하고의 합병만 없었으면, 이렇게 강의할 수는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아직도 뭐 7만 원, 8만 원에서 지금 헤매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다음, 역시 카카오톡, 네. 이제 뭐 다음 카카오톡 다음, 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에 좀 올랐던 것도 보면 카카오톡이 상반기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 20% 정도 좀 급상승도 했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뭐 매출 규모로 해서는 정확하게 뭐 생각은 안 나. 800억 좀 넘는 수준이었던 거로 저는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처음에 카카오톡이 돈을 벌었던 게 카카오 게임 같은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애니팡 같은 그런 스타들도
모두의 마블 네. 대부분 다들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좀 접속을 했었을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친구 추천도 막 나오고. 네, 그렇죠. 예. 밤에 잠을 못 자요. 저한테 애니팡 좀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하고 놓고 봤을 때 근데 카카오톡이 그 게임 비중이 75%에서 네. 또 줄었더라고요. 68%.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매출은 네. 훨씬 더 늘어난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광고라든가 요즘에 카카오 증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플랫폼이 좀 다변화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다음과 카카오톡의 어떤 그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네.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예. 그 동일한 생각이 들죠. 이 카카오톡하고 이 다음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혼자만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다음을 같이 업으면서 이 일반 온라인 시장 진출을 굉장히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 결제에 이제 새로 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간편 결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카카오 이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되냐면 선불제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이 은행에서 이 선불 카드를 은행에서 선불 이 시스템으로 예.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체를 할 때 KG 이니시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KG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충격이 없다 이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간편 결제 서비스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와 다이렉트로 맺어버렸습니다. 그런 9월 달부터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국내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니까 여러분들 그 공인인증서 맨날 이거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뭐 KG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급락했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예, 충격을 예. 많이 받았는데 예. 대부분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 뭐 KG 이니시스 같은 모빌리언스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꼬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예. 매물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면은 전부 다 단타꾼들, 그죠? 예. 이게 단타꾼들이 막 들락날락하게 되면 주가가 재평가를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예. 올라왔으면 예. 충분히 뭐 매집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강도도 그렇게 별로 세지 않은 걸 보면 조금 횡보 조정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참 그 카카오톡이라는 게 좀 네. 파급력이 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장 최근에 돼서 아주 핫한 종목인데요. 예,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은행주가 이렇게 잘 갈 수가 있나요? 정말 기업은행에 뭐 거의 뭐 개별주 가듯이 가는. 그렇죠. 예, 요즘 이런 뭐 모습이 나타나고 잘 나가는 어떤 뭐 코스닥의 어떤 개별 종목 같은 네네네. 예, 그런 시가총액도 뭐 8조, 뭐 10조 이렇게 되는 그렇죠. 종목이 8조가 8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종목이 네. 곧 뭐 이거 10조 돌파하겠어요. 이 추세로 가게 되면. 그래,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은행주 중에서 가장 좀 은행주 중에 갑 중에 갑이라고 좀 네, 볼 수가 네, 있어요. 요즘 뭐 가장 상승률이 뭐 굉장한 그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 아무래도 예전에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그 주택이나 이런 부실 같은 것도 좀 없었고 기업들의 좀 투자도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그쪽으로 뭐 대출 그런 기업 대출 위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택 관련 리스크도 없었고 이제는 또 그 주택 관련 리스크가 없었던 대신에 그게 또 이번에 그걸 풀었죠. 네네. LTV, DTI를 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영업력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효과가 확보된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기업은행이 올라가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정부 거잖아요. 네네. 정부에서 기업재정부인가요? 네, 거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물량 어느 정도 좀 풀었어요.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올 물량이 앞으로 없을 거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된 것도 어느 정도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주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덧붙여가지고 이번 2분기 실적이 완전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게 한 2천억대 초반이었는데 한 50% 더 증가돼서 나오면서 올해는 이 순이익이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1조 클럽에 다시 재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이슈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 77%가 좀 더 기업에 대출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 인컴 마진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도 한 4bp 정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익도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이 정부의 또 지금 경제팀의 일단 부동산 완화나 내수 경기 네, 부양 그렇죠. 플러스 네. 아직까지 창조 경제라는 것도 유효한 거 아닌가요? 뭐 말뿐인 창조 경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양새는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800만 주를 팔았습니다. 7월 18일 날 1,900만 주를 팔았는데 1,300만 주를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물량이라고 거의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뭐 어저께 조금 위에서 뭐 윗꼬리 달고 좀 뭐 음봉을 때렸던 것들이 오늘 네네. 그거 다 잡아 그대로 또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기업은행 떨어지면 뭐 네. 매수하면 분명히 뭐 내가 산 가격보다는 항상 먹을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확실한 정보 기업은행 같아요. 네. 예. 그 가격대로는 한 어느 정도 좋을까요? 매수로 뭐 한다면. 지금 기업은행 네. 잠시만요. 그냥 다음 주 시가 들어가죠, 그냥. 다음 주 시가에 그냥 바로 달아들어야 될까요? 시가 들어가세요. 이 정도면 16,000원 정도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네. 예. 물론 뭐 분할 매수 해야 되겠죠. 네. 예, 좀 약간 좀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분할 매수 해야 될 거고. 네. 예. 일단은 시가 매수 하신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네. 예. 분할 매수 들어가면 분명히 이 종목 한두 달 안에 네. 뭐 10% 20%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 먹을 수 상승이 가능하다. 16,000원에서 10% 20%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전고점 정도는 돌파 가능합니다. 1, 2년 사이에. 알겠습니다. 확신해요. 아, 그렇습니까? 당장 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 특징주 세 번째 종목입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LG U+입니다. 아이, 참, 이 LG U+, 참 반가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통신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SK텔레콤은 떨어졌는데, KT도 떨어졌는데, LG U+만 혼자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게 3등주에 네. 완전 꼴찌 이게 반란인가요? 이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뭐지? 이렇게 해서 좀 왜 이것만 올랐을까? SK텔레콤도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고 KT도 그러니까요. 뭐 약보합권에서 끝나고 네. 했는데 우리 5.57%. 네가 뭔데 LG U+만 5%가 이상이 좀 올라버렸어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야 이제 드디어 G드래곤 효과가 네. 팔로우미 하잖아요. 예. 팔로우미 예. 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나오지 않나.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지금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네. 다 안 좋아요. 네.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팔로우 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왜 LG U+가 왜 올라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는데요. 저는 뭐 LG 플러스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이게 10월 달에 이렇게 단말기 유통 개선법, 구조 개선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가면 보조금이 편법으로 지급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예. 뭐 예. 결국 그 공짜폰이 나오게 될 것을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좀 조심할 가능성이 많고 3분기에는 어떤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예. LG U+가 가격이 또 싸니까 예. 이 기업이 이제 흑자만 나면 보통 배당 성향 한 30% 정도 주는 회사인데 올해도 이익만 나면 30%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익만 나면 이 배당 수익률이죠.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300~400원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포함이 되지 이거 않을까. 130만 원짜리 사서 뭐 500원 받는 것보다는 네. 10,000원짜리 사서 한 500원 받으면 그게 굉장하네요. 아유, 예. 그런 기대감들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3, 4분기, 4, 4분기 이익을 많이 냈을 경우에 하나는 거지만 이익을 낼 가능성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착빨로 하는데요. 뭐 예. 그래서 사람들 따라가네요. 따라서 사고 뭐 가입도 뭐 이게 주문처럼 이게 네. 가입자 좀 늘어나지 않나 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LTA까지 나오면서 요금이 굉장히 비싸졌죠. 요금 예. 비싸지니까 우리는 사람 수만 전부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통신업 성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요금이 계속 비싸지는 게 나오는 거죠. 네. 네, 3G에서 LTE를 계속 그렇죠.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성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에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죠. 8월 1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원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5일 LG화학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마이너스 3.1%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오늘장 5.54% 강한 상승으로 현재 22.2%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남선 알루미늄이 0.3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손실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대한제당이 오늘 장중 손절가인 32,5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5.2%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김선유 멘토의 SK브로드밴드 역시 오늘 장중 손절가인 3,700원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1.6%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김용준 멘토가 막상막하 투매쇼 하차로 인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삼성 SDI는 손절가 15만 1,660원, QBS는 손절가 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손절가 이탈이 없을 경우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가 다시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의 19.4%로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정동우 멘토의 테크윈이 1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정동훈 멘토의 공동 순위입니다. 유니테스트와 한국전력 종목이 각각 15.9%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남원우 멘토가 새로운 1위로 등극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22.2%를 기록하며 오늘장 1위로 우뚝 올라섰네요. 남원우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우 멘토가 68.7%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선유 멘토가 25.1%로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근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있을지 다음 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남은우의 다음 주장 히든카드가 무엇일까요? 이 히든카드라는 게 사실 자주 나오면 안 되고요. 한번 깜짝 쇼에서 작품이 한번 터져 나오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대형주 장세 이번 한 달간은요. 여러분들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 따라오시면 수익 빠방하게 터질 겁니다. 대형주가 항상 이제 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밸류, 즉 가치 측면과 실적 측면으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손절을 안 하셔도 기간의 이익들을 얻어낼 수 있는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튼 오늘 히든카드도 멋진 거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8월장에 이 유럽계 자금의 승부수가 될 종목입니다. 지난번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이번에도 나갈 건데 그 이전에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좀 AS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LG화학 이제 매도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는데 사실 매도 처리가 일단 되었고요. 그다음 쌍용차가 마이너스 7%, 쌍용차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률이 나와서 22% 기록되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이 5.8%, 삼성중공업 4.5%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일단 지금은 포트에 빠져 있는데 지난주 추천 종목이 뭐였냐면 CJ E&M이었어요. CJ E&M이
이 코스닥 급락 들어오면서 바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부터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죠. 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밴드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강한 단계인데 시장 충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 충격이냐, 기업의 이 개별적인 충격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장 충격은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적 충격은 빠져나와야 되지만 시장 충격은 우려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바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여튼 밸류상으로는 이제 적정가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매수 타이밍에서 우리가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최하 4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매도 사인 드렸던 LG화학은요, 순조로운 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포트에서는 빠졌지만 제가 매도를 권유하진 않았고요. 계속 추세적으로 이 상승 라인을 만들어 갈 거니까요. LG화학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미리 던지실 필요 없고, 다른 종목이 정말 뛰어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옮기는 데는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요, 그냥 보유하셔도 여러분들 8월 달에 좋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쌍용차인데 아쉬움이 제일 많은 종목이에요. 사실 엄청난 수익이 순간적으로 났는데 그때 엄청난 수익이 사실 난 게 비정상이었고 계속 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참 우려가 된 부분들은 아까운 점은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적자가 나오면서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적정 주가의 이 밸류선이요. 하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서는 다시 상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일회성 비용들, 환율 충격이 제일 많았죠. 이 부분들 돌파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그래서 해 뜨기 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주식 투자의 격언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인데요. 슈팅이 다시 나왔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CJ 대한통운을 추천했을 때도 이 주식은 절대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빠져 있었냐면 3분기 이 택배 요금 인상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가치로 넣어줘야 된다. 가치를 넣어준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4월 달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SK 하이닉스를 39,000원대 추천하면서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SK텔레콤이네요. SK텔레콤을 추천하면서 23만원대죠. 이 기업은 뭐가 빠져있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4만 몇천 원, 4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 금액은 반드시 합산을 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가 27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27만 원 찍어버렸죠. 바로 이제 그러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면 투자에는요,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역시 목표가 15만원 선까지는요, 부담 없이 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정밀화학인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살아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뭐, 무난한 상승들. 그러니까 지금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적정 주가가 이 초록색 라인인데, 이 가격이 4만 한 6천원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43,000원이니까 좀 더 달려가야 됩니다. 좀 더 달려가고 나서 목표가 도달했을 때 그때 매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45,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도달은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승부주입니다. 그죠? 이번 장세의 8월 장세의 승부주로 말씀해 드렸던 삼성중공업. 오늘도요. 일단은 플러스가 나왔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번 1조 1,000억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같이 떨어진 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죠. 지금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지만 가장 지금 많이 떨궈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 급속도로 많이 줄어가고 있는 종목도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3,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요 거의 없어요. 뭐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밸류밴드가 확실히 우상향의 각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2분기 실적 이번에 영업이익이 2천억 나왔는데 3분기에는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2분기에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손 충당금을 단 10원도 잡지 않았다. 그럼 1분기에 나온 5천억이
끝이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즉 뭐냐면 삼성중공업보다 한 분기 딜레이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요 울산의 이 엔지니어링 이쪽 조선 쪽으로 가보면은요 조선업은 지금 잘 안 돼요. 근데요 해양 플랜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는 제가 특급 뉴스를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영국계 엔지니어링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이거 하나 제가 서울경제TV 그리고 대박 플러스 투맨쇼죠. 투맨쇼를 보시는 분들께 제일 먼저 제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적정 주가로까지 회귀. 그래서 1차 목표를 33,000원 잡았는데 아니에요. 이제 36,000원 정도까지는 강한 랠리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종목 AS는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장 공략할 종목의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엇일까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역시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왔다. 지금 짧게 나가. 두 번째 볼까요? 소재입니다. 소재 하면 몇 종류가 안 되는데요. 화학 철강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세 번째 금호그룹. 금호그룹의 소재주가 뭐가 있을까? 자, 한 개씩 볼게요. 일단 경기 민감주다. 경기 민감주는요, 무엇을 보고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에 민감하다. 이것도 있고요. 자, 베타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베타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1% 오를 때, 어떤 주식은 2%가 오르고요. 1%가 떨어질 때 어떤 종목은 2%가 떨어져요. 이런 종목은 베타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이 1% 오를 때 0.5% 오르고 1% 떨어질 때 0.5% 떨어지는 게 베타가 0.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올라간다. 지금 상승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베타가 큰 종목을 사야 될까요? 베타가 낮은 종목을 사야 될까요? 베타가 큰 종목을 사면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민감주예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떠냐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신흥국의 종목들을 보니까 지난달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고베타 즉 민감주 중에서 이익을 내는 PER, 저 PER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 PBR 주식이 가더라. 자산은 많은데 민감주가 간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본다면 지금은 민감주의 이 한 달 동안의 랠리는 순환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소재입니다. 소재는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에너지에서 소재에서 이제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유통이 되는 거죠. 물동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보다 소재가 먼저 좀 움직여요. 사실은 에너지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소재가 먼저 움직이는데 소재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학과 철강이 있습니다. 화학과 철강이 대표적인 소재인데 그러면 이 기업은 화학 아니면 철강이겠네. 그렇겠죠. 둘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입니다. 마지막 뭐죠? 금호그룹입니다. 그럼 금호에서 쇳덩어리 만들어내는 거는 쇳덩어리 타고 다니는 거는 있죠. 예, 그렇지만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 이제 화학주들의 랠리 속에서 제가 LG화학이 빠지면서 금호석유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 이제 금호석유의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 금호타이어가 이제 주 매출처잖아요. 그래서 합성 고무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패널 유도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 금호타이어를 금호 석유를 좀 갉아먹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지금 3분기에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부분을 누가 더 상쇄를 많이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열병합 발전 영업이익률이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합 발전의 원료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폐타이어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폐타이어 가격이 거의 지금 바닥 가격이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거는요, 우리 중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패널 유도체 마진 하락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타디엔인데요. 중국에 이제 15만 톤이 이제 드디어 증설 효과가 나타나죠. 이제부터 나타나면 3분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부타디엔의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간 상태에서 양이 증가되면 매출은 어떻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전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추이가요. 금호석유는
매출액이 쭉 줄었죠. 그와 동시에 이익도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죠. 여기서 터닝이 예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터닝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뭐냐면 1분기가 28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447억이에요. 완전히 돌아서고요. 당기순이익이 149억에서 255억. 자, 3분기는요, 632억으로 2분기에서 3분기 또 한 단계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1분기 대비 약 한 2배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신 그림에 어떻게 될까요?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시점은 바로 3분기다. 그래서 지금은 선침의 타이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밸류를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밸류 밴드 보시면은요, 1분기까지 떨어졌던 부분에서 첫 번째, 2분기에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터닝이 되었고요. 이 우상향은 3분기까지 쭉 이어질 거니까 적정 주가 밑에서 이제는 적정 주가 위로 가야 되겠죠. 지금이 적정 주가로 온 정확한 포인트.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도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92,000원입니다. 오늘 가격이랑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92,000원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력 있다. 이게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목표 가격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1만 원. 요거는요, 거의 이 찬바람 불기 전까지 8월달, 9월달 안에 나올 거예요. 9월달 초반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아주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84,000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8월달 아직까지 화학주들이 더 돌아갈 자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의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지점에서의 금호석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니까요. 많이들 참고해서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 나무르메토님 종목 보니까 저도, 이거 대형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마저 코스닥을 버리면 누가 또 지키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소형주, 중소형주로, 비록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예.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예, 저희 종목의 자존심이에요. 예, 김주욱의 자존심입니다. 예, 19.4%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때는 40%까지 올랐다가 그 반 정도, 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SSD, 반도체, 삼성전자도 휴대폰의 그런 이익 하락을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밖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예, 끝까지 50% 먹을 때까지, 예, 남자 주식입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자, 그 다음에, 유비쿼스. 이거 가는 등 마는데, 이거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가가 싸다는 것은 분명하고, 외인 기관애들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는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월드컵 때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어야 되는데, 문어영표한테 지는 바람에, 이게 참, 그때부터 좀 주가가 못 가고 있네요. 조만간 그런 지금 상태에서는 싸요. 싸니까 보유를 하셔도 되고, 꾸준하게 3분기, 4분기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네요. 예. 그 다음에, 예, 남선 알루미늄. 예, 남선 알루미늄 제가 플라스틱 한 데서 참 금속을 들고 왔는데, 예,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좀 나빴습니다. 예, 매수하는 날, 예,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그 다음날 좀 보수적으로 좀 밑에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고가에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 뭐 마이너스 4.9%, 예, 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50% 먹을 건데요, 뭐. 이 정도는 뭐 한번 좀 시장에 물려주고, 예, 앞으로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건설주, 예, 건설이 올라가면 남선알루미늄 샤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부품, 남선알루미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또 있어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손절한 종목, 에코플라스틱. 예, 죄송합니다. 이것만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이름을 걸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제가 제시했던 가격 뭐 3,100원, 200원보다 뭐 10% 이상 떨어지긴 했지만, 예, 요즘 뭐 1, 20% 코스닥 종목에서 1, 20% 안 떨어지는 거 드물죠. 예. 그 오늘은 좀 올라왔어요. 오늘 좀 올라왔고 앞으로 예, 뭐 좋아질 여력이 충분하고 BW 그동안 못 갔던 게 좀 BW 그 물량 때문인데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뭐 대주주 나왔던 거 기관 쪽에도 받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금 좀 이거 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뭐 PR 6배, 5배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저희 어쩔 수 없이 예, 나오긴 했지만 예, 제 의지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예, 룰상으로 지금 잘렸습니다. 예, 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들어가야죠. 예,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센터입니다, 센터. 세상의 중심에서 뭔가 좀 외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구제역. 예, 센터의 구제역. 그 다음에 백신. 뭐, 대충 뭐, 감은 잡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예. 키워드별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예. 중앙에 꽂혀 있죠. 이 종목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정중앙. 예, 정중앙에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중앙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야, 두 번째 키워드. 야, 백신. 중앙에서 하는 게 이제 백신입니다. 뭘까요? 예. 어려운가요? 이게 무슨 백신일까요? 사람이 먹는 백신일까요? 아니면 동물이 먹는 백신일까요? 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백신.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 예, 여러분 키워드 너무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춰서 눈높이에 맞게 쉽게 좀 키워드 공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중앙 백신을 제가 갖고 온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백신 하면 국내 토종 동물 백신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최근에 200억 이상을 신규 투자를 했어요. 시설 투자.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이거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억이면 이거 굉장한 수준의 그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투자를 완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200억 투자했냐? 찾아보니까 이 바이엘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바이엘 하면 바이엘 레버쿠젠의 그 바이엘 맞아요. 얼마 손흥민이 방문했죠. 예, 손흥민이 중앙 백신을 방문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이엘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예, 지금 해외 시장 개척, 특히 베트남 쪽에 지금 거의 지금 진출 단계에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하면 국내 사육 두수보다, 예, 단순히 이제 돼지 수만 놓고 봤을 때 3배 정도 가량 되고, 베트남 진출하면서 그 교두보 발판을 마련을 해서 동남아 전체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이쪽으로 다 대중국이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국내 시장에 비해서 많게는 한 8배, 9배 정도까지도 그럼 국내 시장이 1년에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예. 그 시장은 1,000억, 2,000억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구제역이 발생이 됐죠. 얼마 전에. 예. 자,
근데 구제역 발생되면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잡초들만 파루나 이글배. 걔네들 구제역 전혀 관련한 거 만들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 예. 동사가 유일하고 국내 업체 중에서 구제역 백신을 정부에 공급하고 있는 조달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뭐 외산이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중앙 백신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전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단가를 제시해주고 앞으로 또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제를 갖춰줘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 백신. 자, 오늘 14전 들어와서 뭐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달부터 얘는 뭐 매수세가 좀 대량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6월 달 중순부터 해서 쭉 올라갔죠. 이때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1% 비중에서 7%, 거의 뭐 8%대까지 단기간에 모았던 거죠. 다만 24일 날 구제액이 발표됐을 때 자, 물량이 이날 떨궈 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 16,000원, 7,000원대에서 쭉 내려서 지금 14,000원대까지 나왔는데, 자, 위에서 이거 뭐 그 백신 구제액이다 하면서 이거 예전처럼 뭐 3만원, 4만원 갈 거다 이렇게 뭐 베팅했던 개미들은, 어설픈 개미들은 죽겠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중앙 백신 이건 실적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딱 정말 좋은 최적의 매수가입니다. 외인들의 뭐 그런 평균 매수 단가도 11,000원, 1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 20% 먹으려고 이 종목 산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군요. 야, 매수 단가 단가가 13,900원인가요? 예, 13,900원. 뭐 단발성 이슈로 털어낸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단가가 지금 13,900원대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자 2만원. 원래 50%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요즘 제가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예, 그냥 딱 2만원만 할게요. 한 40% 정도입니다. 예, 손절가 11,000원. 연중 최저점이 11,200원인데 이걸 깨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일 없겠죠. 자, 지금까지 중앙백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진국 멘토님 고생 많으셨고요. 휴가철입니다. 좋은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